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스스로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하며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1995년생 조주빈. 앞을 보며 담담하게 꺼낸 말은 반성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죄책감은 없는지 물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어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조주빈은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엔 반창고, 목엔 보호대를 찼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유치장에서 벌인 자해의 흔적들입니다. 경찰서 앞엔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공범자도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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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오늘 조주빈을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과 협박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조주빈의 또 다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조주빈은 유료 회원과 한 어린이집 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살해 대상으로 삼은 아이는 이 유료 회원의 중학교 때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주빈이 어린이집 원생을 죽여달라고 부탁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의 유료 회원인 강모 씨가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수원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었고 범행 대상은 30대 여성 A 씨의 딸이었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강 씨의 중학교 시절 선생님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잘 대해준 A 씨에게 만나달라고 상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조주빈에게 A 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 씨의 딸에게 독극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인 자신의 권한을 써 조주빈을 도왔습니다. 조주빈에게 A 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다행히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강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사관이 애를 이제 해봤다는 연락만. 경찰은 살인 음모 혐의로 조 씨와 강 씨를 수사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관심은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사기와 협박, 살해 모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들이 확인될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경찰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구속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에 신병을 우선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경찰은 성범죄 이외에도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기에 앞서 텔레그램에서 벌인 여러 사기 행각을 조사 중입니다. 먼저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주빈의 진술을 맞춰가며 수사를 해왔습니다. 총기 등을 구해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마약 판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의혹도 있어 마약 소지와 투약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박사방에서 파생된 다른 범죄가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공익근무 요원 등이 빼낸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조주빈의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더 명확히 입증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조주빈은 사기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3명의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자신이 피해를 입혔다며 특정인 3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 뒤 여러 추측들이 나왔고 경찰은 N번방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로 거론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접근했다며 분쟁 중인 K씨가 저와 가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접근했다고 속였다고 했습니다. 또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고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조주빈은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주빈은 김웅 씨에게 정치인의 정보를 넘기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기 협박 등 조주빈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 들어가려면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주로 암호화폐로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서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회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유료로 운영해왔습니다. 박사방 가입비는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 거래는 모두 암호화폐로 이뤄졌습니다. 돈은 조 씨가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에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회원들에게 미성년자 등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와 회원들 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는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원으로 의심된 인물이 해당 거래소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부 암호화폐 구매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직접 구매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박사방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박사방과 관련한 조주빈의 수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주빈을 포함한 N번방 사건 그리고 다른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 TF를 꾸렸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만들어 N번방 사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아동범죄 조사부가 중심이 돼 강력부, 범죄수익 환수부, 출입국 관세범죄 전담부 등 4개 부서가 합쳐져 TF가 꾸려집니다. TF에선 경찰 단계에서 수사한 N번방 사건과 이와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이번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TF에서 담당합니다. 또 불법 동영상으로 얻은 범죄 수익도 되찾기 위해 다른 나라와 사법 공조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검찰청도 형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된 음란물 제작, 배포 등과 관련한 사건도 다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보강 수사를 하라는 취지인 겁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 유린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20대 여성들이 참여한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이 참여자 전원의 신상 공개와 조주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여성 위주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는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걸 놓고 이런저런 핑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실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가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른 대화방과 착각했다, 모르고 들어갔다,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다. 한마디로 N번방에 들어간 게 실수였단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특정 대화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실수였다는 핑계를 비판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장 N번 방에 들어가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대화방 주소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중 2단계에서 곧장 막히게 됩니다. 게다가 송금을 하려면 가상화폐를 써야 하고 그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일반은행 계좌로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도저히 실수로 이뤄질 순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용자들은 입장을 호기심으로 한 것까진 인정하지만 동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주장부터 꿈이 경찰이라 범인을 잡으려고 N번 방에 들어갔다는 핑계까지 댑니다. 현직 경찰관도 황당해하는 변명입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죠. 현재 경찰관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JTBC 박민규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은 여럿입니다. 특히 경남 거제시청에 공무원도 끼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동료들은 착한 공무원의 전형이었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거제시청 3층 교통행정과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우수 회원이던 29살 A씨가 얼마 전까지 근무한 곳입니다. A씨는 박사방에서 조주빈이 올린 영상을 시청하고 호응을 유도하면서 높은 등급이 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키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영상에 나온 한 여성이 거제에 사는 것을 알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 A씨가 경찰 수사망에 포착된 건 지난해 11월. 박사방 연루 혐의였지만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1월 10일 날에는 저희가 영화를 내고 다시 출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A씨의 직장 동료는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럴 애가 아닌데 진짜 그런 거하고는 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성경 소유자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았으면 우리가 깊이 살기로 해야겠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A씨는 지난달에만 2번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조주빈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적게 잡아도 수억 원을 챙겨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범죄 수익들을 환수가 가능한지 법조팀 백종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주빈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수사기관이 조 씨의 주거지를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요. 예. 현금 1억 3천만 원과 수천만 원이 든 은행 계좌를 찾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조 씨가 가진 암호화폐를 찾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온라인 형태 또는 오프라인 형태의 저장장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이게 조 씨의 것이다 이렇게 특정을 해야 합니다. 조 씨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네로 또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회원비를 받아왔습니다. 예,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특정 암호화폐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파일 형태여서 전송이 쉽고 보안성도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모네로의 경우에는 전송 기록을 숨기기가 쉬워서 비트코인보다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했다면 암호화폐 추적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할 경우에는 조 씨 본인 또는 직원들이 신상 명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듯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서 송금한 회원들의 명단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박사방 운영진은 미리 정해둔 주소로 개인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역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드 형태나 USB 형태의 저장 장치, 지갑으로 접속을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형태의 지갑도 주거지 등에서 흔적을 찾지 못하면 암호화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찾아내면요, 암호화폐도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2018년에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는 A씨를 수사해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A씨가 만든 음란 사이트에 특정 비트코인 주소가 있었고 그것을 A씨가 사용했다 이런 점을 검찰이 입증을 한 건데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암호화폐 몰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가 비록 실체는 없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조주빈은 오늘 검찰로 이제 넘겨진 거죠? 예. 검찰 조사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검찰 조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예. 오늘 조 씨는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서
포토라인에 섰고요. 30분 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인권감독관과 2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때 인권 침해 등의 별다른 요소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 반쯤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을 떠날 때는 포토라인에 섰는데 검찰에 도착했을 때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조 씨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일체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서 저희를 포함한 취재진들이 조 씨가 탑승한 차량만 겨우 찍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법무부가 훈령을 제정했는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입니다. 제29조를 보면 검찰청에서 사건 관계인의 촬영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날 경찰은 공개, 검찰은 비공개, 이렇게 촬영 방침이 엇갈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면서 부처 간의 조율로 원칙을 정해서 통일성 있게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N번방의 영상물을 파는 움직임들이 여전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N번방 판매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의 아이디를 적어놨습니다. 다른 계정엔 아이디와 함께 영상별 가격도 적혀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5만 원에 박사방 영상을 판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확실한지, 이 계정이 확실한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 촬영물들의 샘플 버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모아놨던 드라이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실제로 올리기도 하고요. 텔레그램 단속이 심해지자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으로 판매 창구만 옮겼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엔 N번방 관련 검색어도 버젓이 등장합니다. 구글에서는 그동안 피해자를 특정하는 듯한 연관 검색어도 그대로 노출됐는데 방통위의 요청으로 어제서야 삭제됐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미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영상을 구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한 유튜버는 N번방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판매 계정을 모아 따로 신고하고 검색어 삭제 운동을 벌이는 등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온라인에선 텔레그램을 탈퇴하자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도록 텔레그램 본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여러 언어로 N번방 사건을 소개하고 텔레그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텔레그램을 탈퇴하자는 캠페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트위터 계정이 오늘과 오는 29일 밤 9시에 텔레그램을 동시에 탈퇴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탈퇴 사유엔 N번방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장을 똑같이 적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사유로 탈퇴해서 텔레그램 본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3일 경찰은 텔레그램이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엔 응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계정은 가해자 모두가 처벌받기 위해선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탈퇴하기 어려운 누리꾼들은 앱스토어에 있는 텔레그램 평가란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N번방 사건을 영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알리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엔 N번방 사건의 실태를 알리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16,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누구인지 안다고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실제 사례들과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군지 안다며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올 경우 전문가들은 일단 대화를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핵심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해온다면 메시지를 읽지 말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연인처럼 말을 걸어와도 신상 정보를 함부로 말해선 안 됩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거나 사는 지역과 학교, 또 다니는 학원을 물어봐도 대답해선 안 됩니다.
정보가 모이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겐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경찰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미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공인된 상담기관에 받아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며 아이디 비밀번호를 물어와도 응해선 안 됩니다. 신상 정보를 이야기할 경우 더 집요한 협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다면 피해자인 아이를 질책해선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감추지 마세요. 아이들이 숨을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숨으면 성범죄자들이 안전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JTBC 이수진입니다.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모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에서도 불법 영상물을 팔았다면서 다시 죄를 물을 테니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 씨는 다음 달이면 풀려나지만 법무부는 아직 미국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수천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고 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입니다. 24살 손모 씨는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해 4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단 한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레코프스키는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손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5달 뒤 미국 법무부는 손 씨를 미국법으로 처벌하겠다며 재판에 넘기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Indeed, these crimes are so heinous they are difficult even to speak about. 하지만 손 씨는 다음 달 27일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미국 측 요청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또 처벌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검찰이 손 씨에게 기존 성범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 세탁 혐의까지 적용해 이중 처벌 문제를 피해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법원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게 그 재수처가 나올 수 있었던 좀 원인을 지금 검찰하고 법원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제공하게 된 것 같아요. 실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면은. 실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손 씨의 범죄를 아동 성착취물의 단순 배포나 판매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돼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중한 결과를 가져오고 재질도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 고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N번방 사건은 주범 조주빈 같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유료 회원, 소위 관람자가 있습니다. 이 범죄 영상을 고의로 공유한 이상 전원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온라인엔 돈만 내고 조용히 영상만 봤다, 처벌은 과하다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범죄로 규정할 근거들 따져봤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네. 경찰하고 검찰이 가담자 전체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혔는데, 근데 문제는 이른바 그 관전자들이 나는 그냥 보기만 했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면요, 이 소위 관전자들도 형법상 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행 도구나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이 범인이 범행을 꼭 저질러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게 하는 이 부추기는 행위 등도 정신적인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실제 N번방에서 어땠는지를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쉽게 이 방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힌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야 했고요. 네.
또 운영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하고 있는 사실을 그냥 알리는 것을 넘어서 수시로 과시했습니다. 또 유료 회원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낸 수십만 원 입장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방 유지비 격으로 추가 금액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운영자들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이렇게 원하냐 하는 식으로 예고 메시지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운영자를 추앙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입증을 해서 방조 행위로 판단을 하면 이 자칭 관전자들도 상당수 방조범, 나아가서는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정말 이런 아무런 댓글도 안 달고 그냥 조용히 올라오는 동영상 보기만 했다라거나 아니면 앞서 말한 그런 입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 N번방에서 공유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악질적인 이 범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미성년자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 74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이고 이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공유된 이 대화방 참가자들은요, 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짓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소짓죄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보통 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건지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 N번방의 경우는 운영자들은 영상을 올릴 때 피해자의 학생증이나 주민증까지 올렸습니다. 또 영상 속 피해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일부러 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대화 참가자들은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은 이 터치 한 번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이 대화방을 마치 저장 장소처럼 그대로 보관한 채 계속 동영상을 반복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을 넘어서 소지라고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영상이면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 그러면 성인 여성이 피해자인 영상인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인이 피해자인 불법 촬영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또 관련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돼야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불법 영상을 얻어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이런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N번방 사건 생각해 보시면 바로 헌재가 언급한 이런 위협이 이 성인 여성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처럼 소지해서 보는 사람도 처벌한다, 이런 법이 이틀 전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